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리라는 말은 유틸리티, 즉 효용이라는 뜻으로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목적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를 행복주의라고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리주의자라면 모든 행위의 목표는 행복에 두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도 행복의 한 부분이기에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란 개인의 행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의 중요한 함의는 개인의 행복이 곧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 행복에 두고 있는 것이죠. 칸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라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칸트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되게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쾌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물적 욕망을 채우는 데서 만족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공리주의에서의 행복, 즉 쾌락은 감각적 쾌락이 아닌 질적 쾌락에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주장했지만 저급한 쾌락이 아닌 정신적인 쾌락을 주장했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말하는 행복이란 고급적 쾌락, 질적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 보기에 인간이란 고급적 쾌락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의식적으로 저급한 것이 아닌 고급적인 것을 다시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질적 쾌락은 정신적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받쳐져야지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정신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공리주의가 질적인 쾌락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쾌락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체계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또 한 가지, 고급적 쾌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플라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최대의 쾌락이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자야말로 쾌락의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저급적 쾌락을 버리고 고급적 쾌락을 다시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현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재차 강조하지만 각 개인의 정신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리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받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의 단계를 보게 되면 인간 행위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중간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공리주의란 곧 행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행위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욕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돈, 권력, 명예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공리주의가 감각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쾌락에 우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행복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공리주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의 행복이 어떻게 하여 사회 전체로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 행위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의 요소들을 욕망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행복이 어찌하여 사회 전체로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언론의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 감정을 지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감정의 토대를 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개인에게는 쾌락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도 사회 전체로 볼 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분명 이것은 나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돈 버는 수단이 불량식품이라면 사회 전체의 행복량을 눌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과 언론은 개인으로 하여금 동료들에 대한 일체감, 이웃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교육과 언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볼까요?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사고방식이 향상됨에 따라 비례하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쉽게 풀자면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내부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옳지 못한 것들에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일체감으로 사회적 감정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자꾸만 사회 전체의 행복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양심 다음으로도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감정은 선한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할지 알아 거기에 맞추어 행복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번다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함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이윤 추구를 욕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 선하게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의지들은 쌓이고 쌓여 선한 습관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인간 사회 안에는 사회적 감정에 의한 개인의 행복 추구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행동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 규칙들은 대중이 말하는 정의감, 즉 저스티스를 형성하게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것이다 라고 단번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공리주의가 가져오는 결과가 정의라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의감이 불타오른다 라고 했을 때는 공동선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행복이 어떻게 하여 사회의 전체로의 행복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에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감정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황금률을 떠올려 볼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타인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황금률이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행복을 얻고 싶다면 타인의 행복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결국 공리주의란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결과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리주의가 결과론이라면 반대되는 것인 의무론이 있습니다. 이 의무론은 칸트의 정언 명령인데요.
인간은 정원 명령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규정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들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정원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원 명령은 존 스튜어트 밀이 보기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피해자의 위치를 알면서도 범죄자에게 모른다라고 거짓말 칠 수 있는 모습이 현실 대부분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칸트의 정언 명령인 의무로는 융통성이 없이 형식적이라며 형식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러한 의무론을 대체하고자 공리주의를 내세운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자유와 공리의 관계를 잠깐 언급해 볼까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는 국가마저 침범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리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